안녕하세요. 무용꾼입니다. 돌고 돌아 결국에는 미군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앞에 있는 이 총은 VFC에서 발매가 된 M110이에요. 발매된 지는 꽤 됐죠. GBB 나온 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없는 거는 사실 지금까지 작업 의뢰가 스쳐가듯이 아주 빠르게 한번 작업한 거. 그런데 그거는 특별히 소개할 만큼 임팩트가 없었다랄까? 그게 아니다. 작업을 하자마자 바로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릴 틈이 없었습니다. 요번에 M110이 들어오고 또 특이하게 이렇게 패턴 위장으로 세라코트 커스텀 의뢰까지 들어와서 그참에 요번에는 놓치지 말고 꼭 소개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돌고 돌아서 다시 미군의 품에 안겼냐 이런 표현을 하는가 하면 사실 이 M110의 아름다운 자태와 거대한 크기에 비해서 사실 얘는 엄청나게 오래된 총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에요. 이 M110은 어떤 총이냐? 이 M110 보통 이제 M110 사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스가 이 세미 오토매틱 스나이퍼 시스템에서 반자동 저격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스 직동식의 7.62mm를 사용을 하는 그런 총이죠. 기본적으로는 AR 계열의 바디하고 동일합니다. 네. 지금은 AR 계열 바디를 크게 HK와 콜트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얘는 순수하게 AR 그리고 AR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아말라이트잖아요. 아말라이트라는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어울리는. 물론 이 총은 나이츠 아버먼트에서 나온 SR25를 좀 더 현재적 균형 제식에 맞춰서 약간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 놓은 거지만 이 원형은 SR25고 그 SR25는 바로 AR10. 그러니까 유진 스토너가 최초의 AR 계열을 설계를 하고 아말라이트에서 미군에다 그렇게 납품하고 싶어 했던 그러니까 XM16이 전신이 되는 그 XM16의 조상격이 되는 총이 AR10이고 그 AR10을 현대적으로 부활시킨 게 나이츠 아버먼트의 SR25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은 그렇게 넣고 싶었지만 결국에 아말라이트는 미군에 넣지 못하게 되었죠. 그건 결국에는 이제 콜트가 해낸 겁니다. 콜트와 중간에 협상을 하고 중간에 뭐 이런저런 뭐 사업적인 문제, 그리고 라이센스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콜트로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7.62mm를 버리고 왜냐하면 이제 그때 가볍게 총을 만들려고 알루미늄 합금을 많이 썼는데 심지어 총열까지도 알루미늄 합금을 써서 그거를 뭐 5,000발인가 6,000발인가 테스트를 하다가 파손이 돼서 이제 크게 그 망신사를 뻗쳤다. 이렇게 저는 합금으로 5,000발을 쏜다는 것도 신기해요.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았나? 소재를 좀 더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더 나은 소재가 있어지겠지만 그래도 그 열 처리가 된 강철만한 게 없기 때문에 강철을 쓰지만 당시에 알루미늄 합금으로 수천 발을 쏘는데 괜찮았다는 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대 총기들이 보통 10,000에서 15,000발 정도가 이 배럴의 내구 한도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미군에서는 채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5.56mm로 탄을 낮춰서 M16A1, XM16의 테스트 버전을 거쳐서 베트남전에 이제 제식이 됐죠. 그렇게 해서 AR-10하고는 인연이 없는가 보다 했지만, 2005년에 미군은 그 생각을 바꿔먹게 됩니다. 아프간 전쟁, 중동 전쟁을 거칠 때만 해도 미군이 사용하는 저격총은 이 M24였어요. M24가 볼트 액션 저격총인데 한 발씩 장전해서 쏘는 뭐 카고팔이나 뭐 스프링필드 이런 것 같은 그 단발식 그 장전 소총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레밍턴사의 M700을 개수를 해서 M24라는 이름으로 그 저격총으로 사용을 했어요. 미국이 엄청나게 보수적인 나라여서 뭐 이렇게 바꾸는 걸 잘 하질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요.
최신의 총들을 테스트하고 검증을 거치지만 실제로 채용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미국은 7.62mm를 좋아했고, 그래서 M14를 가지고 베트남전을 참전을 했을 만큼 그 전통적인 걸 되게 좋아하고 나무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 군대지만, 그래도 아프간 전쟁에서 그 전의 양상하고는 많이 달라졌던 거죠. 사실 베트남전 때도 저격총은 그래도 볼트 액션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굉장히 정밀하게 쏴야 되는 그런 게 많았던 반면에, 아프간이나 중동 전쟁에서의 달라진 양상은 시가전이 많이 생기면서 갑자기 총을 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시간 대기해야 되는 거라든가, 그리고 정비의 편의성, 그리고 한 발, 두 발로 끝나지 않고 연속으로 어느 정도 이제 속사도 좀 가능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이제 세미오토 방식의 반자동 저격총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등장했던 건 M14였었습니다. 그러니까 M14를 이렇게 저렇게 고쳐서 써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M16, 그러니까 M4 계열의 AR처럼 정비가 편한 방식이지만 7.62mm를 쓰는 조금은 고성능 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나이츠 아버먼트에서 우리 거 한번 써볼래 하면서 들이밀은 게 바로 SR-25입니다. 그래서 그 SR-25를 가지고 테스트를 처음에 거쳐요. XM110이라는 이름으로 테스트를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이 M110, 처음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세미 오토매틱 스나이퍼 시스템이라는 사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중간에 한번 이제 HK G28하고 경합을 벌였는데, 그래도 뭐 구간이 명간이 하면서 또 개수를 해서 다시 쓰고, 그 G28은 일반 보병들이 지정사수용 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 가스 직동식의 안전성, 어떤 면이냐면은 가스 직동식이 피스톤이 수평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가스 피스톤 방식이나 쇼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에 비해서도 확실히 반동은 적기는 합니다. 네. 이게 AK나 K2가 반동이 높은 건 피스톤 뭉치가 위에 붙어 있어서 이 그립과 어깨를 받쳐지는 견착 부분보다 높아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총을 반동이 제가 어깨에 이제 개머리판을 대고 쏠 때 어깨로 받아줄 때 힘을 받는데 어깨보다 좀 높다. 그럼 들리겠죠. 그래서 반동이 생기는 게 더 강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반동이 세지는 건 아니고 총구 들림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뭉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반동을 제어하는데 좋은데, 저격총이야 당연히 그게 이제 이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가스 직동식과 피스톤 방식의 차이가 뭐냐면 정비성의 문제예요. 내구성과 정비성. 가스 직동식은 가스로 직접 피스톤을, 누리새 뭉치를 밀어주기 때문에 탐매도 잘 끼고, 그게 낀 상태에서 잠깐 있어서 식거나 그러면 이제 눌러붙어가지고 작동에 불량이 생기거나 이런 게 발생하는 반면에, 가스 피스톤 방식은 피스톤을 밀어서 위에 있는 누리새 뭉치가 움직이기 때문에 오염이 훨씬 더 적다는 거죠. 그래서 연발 사격하는 데는 가스 피스톤 방식이 좀 더 낫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롱 스트로크보다는 숏 스트로크가 좀 더, 그게 이제 HK416이죠. M4는 가스 직동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에 비해서 반동 제어는 좋지만 오염이 많이 돼서 연발 사격하는 데에는 단점이 좀 된다. 하지만 염사를 많이 하지 않는 보병들한테는 여전히 M4를 지급을 하고 있는 게 미군이죠. 우리나라 K2는 그 중간을 적절히 섞는다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가스 피스톤 방식 중에 롱스트로크가 좀 더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채용을 했는데, 어쨌든 요번에 이제 K13이 그 선정이 된 K13 같은 경우는 쇼스트로크 피스톤 방식이다 보니까 이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이 M110이 미군의 이제 처음에 미 해병대로 들어가서 이제 테스트를 거치고
이제 저격총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기도 많아요. 일단 멋있게 생겼잖아요. 덩치도 크고. 네. 지금 제가 위장 도색을 이제 해놨는데 세라코트로 위장 도색하는 게 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료 자체가 열을 데워야만 굳어지는 거다 보니까 다른 것처럼 말려가면서 할 수가 없어요. 칠을 하면 바로 그냥 구워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패턴을 그리면 패턴이 겹쳐지는 부분이 번져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뭐 어찌저찌 해서 폴리머 바디하고 다 해서 이제 도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이게 색깔이 조금씩 다른 거였고, 원래 순정 M110은 개니머리판이 M16A2 같이 이렇게 미끈하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커스텀 스톡, 그 다음에 레일도, 그리고 이제 그 전용 이 소음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보내주셔서 그거 가공을 해서 이제 조립을 했습니다.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열을 150도로 될 수가 없어서 스코프를 제외하고 마운트까지는 같은 색깔로 네, 도색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맥풀탄색, 세라코트의 맥풀탄색을 전체적으로 칠을 해줘요. 악세사리 파트까지 다. 뭐, 핀, 뭐, 스토퍼, 뭐, 레치류, 셀렉터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칠을 한 다음에 걔네들은 놔두고 온전히 바디에만 위장 도색을 해줬어요. 좀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 액세서리 파트들까지 도색되어 있는 거를 약간 현장에서 그냥 바닥에 깔아놓고 칠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저는 좀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파트가 다 분리돼서 해야 그게 커스텀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도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사실은 벌써 찍어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애매한 이 소음기, 사일렌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위장 패턴을 한번 넣어줬습니다. 이 큰 덩치에 맞지 않는 이 K1 소염기는 지금은 뭐 이제 지금 대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껴놨는데, 일단은 요 작은 거를 껴야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걸로 바꿔 껴가지고 끼는 거를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그럼 일단 세부 한번 살펴보고 오시죠. 상당히 커서 한 프레임이 들어오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금 칼라 파트는 대충 이제 K1을 꽂아놨어요. 이게 관통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딱 맞는 칼라 파트, 그러니까 소염기가 얘가 좀 좁더라고요. 소음기 속에 들어가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은 임시로 뺄 때는 다른 걸 끼우든가 아니면 얘를 꽂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패턴을 보면 지금 좀 밝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맥풀 탄색을 칠해주고 그 위에 투톤으로 패턴 위장을 그어줬습니다. 세라코트가 이제 가열 건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스코프는 안 돼. 우레탄 도장을 하게 되면 되는데 이제 색깔이 달라지니까 그거는 배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런 액세서리 파트, 원래 저는 이제 핀이나 이런 스토퍼들은 검정색을 그냥 쓰는 걸 선호를 해요. 왜냐면 여기처럼 이렇게 포인트가 좀 대줄 수 있어서. 그런데 의뢰하신 분은 이것도 탄색으로 그냥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파트들도 다 탄색으로 칠을 했습니다. 볼트는 손댄 게 없어요. 볼트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반대쪽을 봐도 패턴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이제 보통 이런 패턴은 실제 운용되는 실장비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일종의 커스텀이나 아니면 제한, 이런 도색도 괜찮다는 제한에 가까운 도장이기 때문에 보면 이런 핀들이나 부품이 싹 다 빠져있는 완벽하게 그냥 바디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세라코트 도장 자체도 또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그립이나 아니면 더스트 커버 이런 거 위에는 위장 도색이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요게 뭐 개인 차이일 수는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더 고급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파트를 다 빼고 손을 댄 거니까 손이 더 많이 가는 거고, 다 붙여놓고 하는 거는, 칠하는 건 그냥 그 전쟁 중에 급조해서 그냥 그 트릴론이나 이런 거 그냥 도로를 칙칙칙칙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커스텀 도장 업체에서 직접 했다고 하면 파트를 다 분리하고, 분리해 놓은 상태로 칠을 하고 파트를 다시 껴놓는 게, 액세서리를 껴놓는 게 좀 더
전문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둬서 이제 전시를 할 용도라면 더더욱 그런 것들이, 네, 별도로 파트를 칠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는 거예요. 레일 앞쪽이 아니고 이 소음기를 장착하는 이 부분이 보내주신 파트하고 달라서 가공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공을 해서 넣어줬고, 그 외에 각인을 보면 제가 좀 의아한 건 각인이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패턴을 보면 레이저로 차후에 긁어 넣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세련되게 넣지 못하다 보니까 지저분한 감이 있습니다. 이게 스탬핑 각인하고는 약간 다른 맛이에요. 보면은 여기 레일은 깔끔하게 이렇게 처리가 돼 있잖아요. 보통 이런 레일은 이제 NC 가공할 때 NC로 밀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얘는 V홈으로 되어, 그러니까 찍은 것 치고는 넓적해서 찍은 것 같진 않아요. 어디 설명을 보니까 이게 단조 바디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치고 각인이 디테일을 보면 디테일이 좀 뭉개져 있다. 이거는 NC 가공은 아니고 레이저로인 것 같아요. 레이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치고는 약간, 그러니까 각인을 좀 많이 보는 거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이게 요즘 워낙에 각인을 손을 대다 보니까 제가 각인을 좀 들여다보게 되네요. 자, 제 소음기는 패턴을 이런 식으로 넣어줬습니다. 조립을 해서 한번 볼까요? 자, 조립을 해서 자세히 보면 패턴이 이제 눈에 잘 보이죠. 아무래도 조명 때문에 이렇게 들고 보면 좀 핸드폰이 자꾸 색을 보정을 하려는 그 특성이 있어서 색이 제대로 잘 보여지지 않는 게 있어요. 칼라 파트는, 네, 엉성하게 이 정도는 되어야 이 구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넣어서, 네, 이렇게 들어갔죠. 엄청나게 길다랍니다. 네, 스나이퍼가 이 정도는 되어야 스나이퍼라고 하죠. 스코프가 외관 디자인상으로 좀 약간 좀 약해 보이는 감이 있는데 나중에 좀 더 큰 걸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살펴봤습니다. 소음기를 드디어 끼니까 이제 이렇게 놓고 봐도 이 화면에 거의 꽉 찰 정도로, 네, 길이가 상당하죠. 길이가 대략 1m가 훨씬 넘게 생겼어요. 네. 뭐 원래는 얘가 10발이나 20발짜리 상자형 탄창에 전장이 뭐 125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개머리판하고 이렇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뭐 전장하고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빼면 소음기는 전용 소음기 빼고 그러니까 끼워놓는 게 낫겠네요. 네, 이게 너무 빈약해 보여서. 네. 소음기 끝에 지금 칼라 파트가 없지만 원래 전시는 따로 한다고 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긴 소염기를 좀 사용을 하는 게 좀 더 보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M110이 되게 멋있어서 예전에 한번 작업한 거 그것도 이제 뒤에 사진에다가 이렇게 같이 붙여가지고 그 영상 나갈 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 사막색 계열, 탄색 계열의 이 총이 영상을 찍을 때 좀 적합하지 않은, 아니면 제가 옷을 좀 이런 색깔을 입어서 그런지 좀 화면에서는 어둡게 나오는 것 같아서 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좀 잘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탄창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작동 테스트는 못했지만 이런 것도 한번 이런 패턴, 의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패턴이 해외에서 전시에 나온 것 중에 괜찮은 거 보시고 이런 패턴을 한번 넣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 전에 우레탄으로는 진짜 우레탄은 세라코트에 비해서 내구성이 좀 더 떨어져요. 탁 부딪히면은 이렇게 깨져나가는 그런 게 있어서 빈티지 작업이나 사막 위장에는 괜찮지만 이런 패턴은 그래도 세라코트를 해서 열 경화를 시켜야 튼튼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거 또 신기하게 이 M110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는 어디서 사용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네, 그래도 최신 트렌드는 써보기는 하는 것 같아서 군이 자꾸 바뀌려고 하는 거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제가 다산기공에서 제작을 한 7.62mm 지정사수형 스나이퍼 반자동 저격총을 본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외형은 비슷했어요. 하지만 레일이 좀 더 구멍이 많이 뚫려 있고 그래서 좀 다산에서 만든 것도 꽤 멋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SNT에서도 제작을 하는데 그거는 실제로는 제가 7.62mm 지정사수형 총을 못 봐서 나중에 볼 기회가 있으면 좀 그때 유심히 봐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이런 현대적인 총들에 눈이 잘 안 갔었는데 사람의 마음은 바뀌는 거니까요. 또 요즘에는 이렇게 작업하다 보니까 뭐 416도 멋있고 417도 멋있고 뭐 물론 아직 스카는 적응이 제가 안 되지만 네, 이런 7.62mm를 사용을 하는 G28이나 SR25나 이런 류들도 꽤 멋지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덩치 있는 것도 나중에 국내 업체에서 GBLS나 아카데미 토이스타에서도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어쨌든 오늘 요 위장도색 패턴으로 세라코트 커스텀된 M110을 보여드리면서 다른 작업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영뿐이었어요. Mama, take this badge off of me. I can't use it anymore. It's getting dark, too dark to see. I feel I'm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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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cking on heaven's door. Mama put my guns in the ground. I can't shoot them anymore. That long black cloud is coming down. I feel I'm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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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cking